우크라이나 침공 6개월을 맞아 러시아가 대대적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추가 군사 지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인당 $10,000씩의 학자 요금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4,5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LA 주요 명소와 관광지에서 차량 내 물품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남서부 지역이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댈러스는 23개 카운티가 재난 피해 지역으로 선포됐고 애리조나도 피해 지역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식품의약국 FDA에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 맞춤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6개월을 맞았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 6개월이 지났지만 전쟁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치열했던 돈바스 지역이나 남부 전선에서의 전투는 교착 상태. 하지만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선 포격이 잇따르고 있어 유럽의 핵 재앙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에서 크림반도를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Ми будемо повертати Крим так, як це наша територія, будь-яким шляхом, який ми вирішимо. Вирішимо самостійно, без консультацій з будь-якою іншою державою світу. 2014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흑해의 전략 요충지 크림반도. 국제법상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모든 것은 크림반도에서 시작됐고 크림반도에서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알렉산더 두긴의 딸 사망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우크라이나 비밀 요원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폭탄 테러의 뒤에 우크라이나가 있다고 사실상 지목하며 배후에 대한 응징을 강조했습니다. И по итогам эт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конечно, организаторам, заказчикам, исполнителям не может быть никакой пощады.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번 사건의 배후로 만들어 어떻게든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러시아가 전쟁 발발 6개월을 맞아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조만간 러시아 측의 대규모 공세를 예상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자국민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보안 경고를 통해 러시아가 앞으로 며칠 안에 민간과 정부 시설을 목표로 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거란 정보를 입수했다며 자발적 철수 지침을 냈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분석에 기반한 조치로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철수 명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Russia will undertake renewed attacks, as you mentioned, against both civilian infrastructure and government facilities in Ukraine. 철수 권고와 별도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30억, 우리 돈 4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에 나설 거란 외신 보도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6개월이자 독립기념일인 24일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규모는 모두 $136억, 우리 돈 18조 원이 넘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추가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we must continue to provide humanitarian, security, and diplomatic support for Ukrainians bravely defending their rights, as the United States has done and will continue to do. 미국의 이번 지원은 중장기 방어태세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체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백악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인 경우 학자금 융자 1만 달러가 일괄적으로 탕감됩니다. 당초 민주당 측에서는 5만 달러 탕감을 요구해왔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급등을 촉진할 가능성을 감안해 결국 1만 달러 탕감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은 1만 달러의 학자금을 일괄적으로 탕감하는데 2,30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게 되는 4,500만 명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1,485만 명은 1만 달러 이하의 융자만 남아있어 전액 탕감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단으로 반출한 기밀 문건이 3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1월과 6월, 8월 등 3차례에 걸쳐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수된 기밀이 모두 300여 건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수된 기밀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다수의 편지 원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27통의 편지를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까지 이들 문건을 반납하라고 국가기록원이 요청하자 처음에 내 것이라며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춘 문건이 더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직전까지 말어라고 자택 동향을 담은 보안 영상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LA 주요 관광지에서 차량 내 물품을 노린 절도 행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의 대표 명소이자 천문대가 있는 그리피스 공원. 올해 들어 이곳에서 발생한 차량 터리 범죄는 121건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63건이 지난 5월 이후 발생했습니다. 도난당한 물품들 중에는 현금이든 지갑과 가방, 랩탑, 태블릿, 카메라 외에 여권과 비행기 티켓도 있습니다. 특히 LA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표적이 되고 있는데 업체명 등이 붙어있는 렌터카를 식별하기가 쉽고 관광객들이 차에 많은 짐을 싣고 다닌다는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And these thieves are in and out real quick. I mean, 10 seconds you're in and out with your stuff. We had a lady, a young lady who came out here from out of state, had $9,000 worth of cash and property taken from her car on Saturday.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일련의 절도 피해 범죄들을 역추적한 결과 상당수가 전문적인 절도 터리범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We do look at that surveillance footage, specifically trying to get those license plates, and we have been tracking organized theft groups that have come from Northern California. We do know that from there because they're rental cars. LA 경찰국은 그리피스 공원 외에도 할리우드나 베니스 비치 등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차량 터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 지역 치안 당국과 연계해 단속과 예방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가 수그러들고 여름철 주요 명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원 경비대와 함께 순찰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피스 공원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서부 지역이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대피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박시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하루 종일 쏟아진 폭우에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텍사스 댈러스에 내린 비의 양은 24시간 동안 무려 9인치. 이는 지난 90년 동안 텍사스 지역에 내린 폭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폭우와 홍수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자 텍사스 주지사는 오늘 23개의 카운티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And as a result, I'm about to sign a state disaster declaration. This declaration includes 23 counties across Texas due to damaging winds and heavy rainfall, including flash flooding and river flooding. 댈러스 포트워스 소방서는 어제 하루에만
500건의 도움 요청을 받았으며 홍수에 고립된 21명과 애완견 10마리를 구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애리조나 역시 홍수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피닉스에서 180마일 떨어진 덩컨에서는 주말에 내린 비로 흙으로 만든 제방이 무너지며 도시가 물에 잠겼습니다.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이 지역은 이번 홍수로 인해 여성 1명이 실종되고 60명의 주민 모두가 대피한 상황입니다. Keeping an eye on the weather, we're keeping an eye on the rainfall and watching those river gauges, and then out physically watching for levee damage or anything like that we need to watch for, and just pre-notification for everybody else. 뉴멕시코의 관광 명소인 칼스베드 동굴에서는 지난 주말 200명에 달하는 관광객들과 직원이 폭우로 9시간 동안 공원에 묶여 있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식품의약국 FDA에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 맞춤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올가을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면서 승인이 나면 다음 달부터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개량 백신이 동물 실험에서 현재 우세종인 BA5와 BA4 외에도 원조 코로나 바이러스와 원조 오미크론 변이인 BA1에도 강력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은 12세 이상이 접종 대상입니다. 모더나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 긴급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의학계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 팬데믹 사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의 학생들은 교내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도 증상이 없으면 격리되지 않습니다. 대폭 완화된 뉴욕주 학교 방역 지침을 KBTV 홍찬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뉴욕주 전역 공립교에서 시행해온 코로나19 각종 규제가 이번 가을 학기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11일 권고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먼저 학생이나 교사가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한 경우 격리 조치를 하거나 학교에 머무르기 위해서 의무 검사를 받도록 했던 규정이 폐지됩니다. 교실에서 한 명의 감염자가 나온 경우 학급 전체를 집으로 돌려보냈던 조치도 사라집니다. 코로나19 감염률 추적을 위한 무작위 샘플 검사도 중단됩니다. 단 2022년에서 23학년도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한 번은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특별 수업이나 스포츠 활동 등 밀접 접촉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검사 시행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코로나19에 노출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증상을 느낄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양성 확진의 경우 5일간 집에서 머무르고 증상이 사라지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됩니다. 지난주 뉴욕주 전역 코로나19 감염은 전주에 비해 14% 감소해 지난 19일 기준 7일 평균 하루 감염률은 5.7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원숭이 두창 최다 감염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감염 사례가 뉴욕주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여전히 학부모들은 불편한 마음입니다. 심지어 최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아마비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주 보건국장은 반드시 소아마비 백신을 맞을 것을 촉구했고 뉴욕시 폐수 샘플에서도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된 만큼 추가 감염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현대기아차의 대형 SUV 28만 대가 자발적으로 리콜됩니다. 견인용 연결단자 전선에 화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리콜 대상은 2020년 이후 생산된 현대 팰리세이드와 기아 텔룰라이드 모델 28만 대인데 차량의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견인고리인 토우이치 전선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들 차량을 실내 차고에 주차할 경우 습기나 먼지의 영향을 받아 토우이치 회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로 보고된 사고는 없었지만 교통부는 차량의 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실내가 아닌 실외에 주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마약성 약물 주입 장소, 일명 마약 주사소를 합법적으로 시범 설치하는 법안에 대해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법안이 설치될 마약 주사소 수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극히 제한된 수로 열어야 할 것이라면서 보건당국의 지역 관계자들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인의 감독하에 안전하게 약물을 주입하도록 하는 마약 주사소를 LA와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에 시범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유튜브에 공개한 핵무기 공격 대응 영상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영상에 출연한 여성은 핵폭탄이 터지면 첫째로 신속하게 실내로 들어가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폭발 당시 외부에 있었다면 즉시 몸을 씻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라며 또 셋째로는 실내에서 언론 보도를 주시하고 뉴욕시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이 영상은 조회수 80만 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뉴욕시가 뜬금없이 핵폭탄 대응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핵폭탄이 터질 경우 신속하게 실내로 들어가라는 조언이 실제 효과가 있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뉴욕이 핵폭탄 공격을 받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연구했던 도넬 하빈 미국 랜드 연구소 선임과학자는 뉴욕에서 현대식 핵폭탄이 터진다면 집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문을 닫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뉴욕시의 동영상에 대해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핵폭탄 대응법보다는 폭염이나 폭우 등 이상기후나 원숭이 도창 등 방역 문제에 대한 대응법이 시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철도청이 북가주 일부 구간에 고속철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 이사회는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를 잇는 43마일 구간에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난 2008년 승인된 고속철도 예산 42억 달러의 사용 여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데 철도청과 주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합의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는 우선 산호세까지 이어질 예정이지만 향후에는 LA까지 연결해 3시간 안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종 피싱 범죄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고연령대가 표적이 됐는데 요즘에는 연령을 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기범들이 어떤 수법을 사용했는지 이예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의사 A씨는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 계좌가 피싱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며 카카오톡으로 고소장과 구속영장까지 보내왔습니다. 보안 앱을 깔고 수사에 협조해달라, 약식 조사로 끝내주겠다. 압박과 회유에 이끌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의심이 없지는 않아서 금융감독원 공식 번호로 전화도 해봤는데 A씨가 조사 대상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 함정이었습니다. A씨가 설치한 앱은 보안 앱이 아니라 악성 앱이었고 그것 때문에 검찰, 경찰에 전화를 해도 피싱 조직이 받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건 전화는 공식 번호로 위장돼 액정에 떴습니다.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돈을 뺏는 게 아니라 지켜준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는 계좌이체 현금 인출, 가상자산 송금 등 온갖 방법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뜯긴 돈이 41억 원, 역대 가장 큰 피싱 피해 금액입니다. 전체 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인데 유독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는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전처럼 사투리를 쓰는 경우도 드물어 당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앱을 깔지 않는다, 국가기관에 돈을 보내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새겨두어야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PCB뱅크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 새로운 지점을 열고 고객 서비스 확대에 나섰습니다. PCB뱅크는 오늘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 신규 지점을 개점했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지점 개점으로 PCB뱅크는 동부 뉴욕과 뉴저지주에 모두 3개의 지점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오늘 진행된 개점 기념 행사에는 이창원 뉴저지 한인회장 등 지역 단체장들과 PCB뱅크 임원진들이 참석했습니다.
피스비 팰리세이즈 팍 지점은 신규 로고로 지점 내외관을 단장했으며 앞으로 비즈니스 뱅킹 등 한인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가주 스카이리버 리조트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했습니다. 북가주 스카이리버 리조트는 당초 9월에 문을 열 계획이었는데 공사가 예정보다 빨리 마무리되면서 개장일이 보름여가량 앞당겨졌습니다. 복합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가족 중심형 휴양지를 목표로 출범한 스카이리버 리조트는 17개의 레스토랑과 식음료를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조트 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마다 포인트가 제공되는데 적립된 포인트는 리조트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카이리버 리조트는 신규 개점을 기념해 리워드 카드를 만드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20 상당의 무료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